6번 갈게요. 6번에 1번. 무효는 스스로 입증해야죠. 원래는 법률요건 분류설에 따라 각각 입증해야 되지만 무효는 뭐가 없죠? 제소기간이 없죠. 행정심판 전체가 없죠. 이렇게 많이 봐줬으니까 무효인 거 네가 입증해봐. 그리고 최근에 세신 판례는 무효선언적 의미 취소소송은 뭘로 들어가죠? 취소송. 무효는 네가 입증해. 소송 형태가 뭐든 무효는 네가 입증해. 그러니까 최신 판례로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드렸어요. 굳이. 최신 판례도 수없이 늘릴 수 있지만 안 늘리고 꼭 나올 거 3개를 4개까지 강조해서 넣었어. 일단 볼게. 그다음에 거부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은 간접 강제 허용되지 않아요. 두 문자 탈게요. 무효는 무간. 무효는 간이 없어. 재미없어요? 자, 무효 간접 강제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신청을 했어. 거부 처분이었어.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 걸었어. 최종에서 이겼어. 원고가 이기고 행정청이 졌어. 그러면은 행정청은 얘가 받고 싶은 허가를 줄 건지 이거는 기속력의 성격에 따라 달라요. 기속력은 뭐죠? 주문 및 주된 이유. 얘가 이겼다는 관점도 있고 왜 이겼지? 라는 관점도 있어. 그러면 여기서 얘가 이겼는데 기속력은 그래서 행정소송에만 있는 특수한 효력이에요. 기판력은 모든 판결에 있는 거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에 조문이 있고요. 행정소송법은 없어요. 행정소송법에만 정확히 판결의 효력으로 있는 건 기속력이야. 여기서 행정청이 지면 구속되란 뜻이야. 왜냐면 사법부, 행정부가 사실 권력분립상 대등하잖아. 그러나 따르라고. 뭘 따를까? 절차하자래. 아, 그러면 어떻게? 절차만 다시 거쳐서 또 거부해도 되죠. 영원히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가 아니야. 내가 잘못한 그 핀셋만 고치면 돼. 실체, 내용이 틀렸대. 내용이 틀렸으면 다시 둘로 나눠. 기속행위면 원칙적으로 인용. 원래 허가가 나갔었어야 되는데 안 나간 거니까 받아줘야 돼. 허가가 나가야 돼. 지금 판례 말투야 이게. 실체, 내용이 틀렸대. 이거는 여러분 지금에서 새로 오면 그냥 듣고 지나가도 돼요. 부분적으로만 캐치하셔도 돼요. 실체적 하자래. 다시 한번. 판결의 행정청이 졌어. 지면 따라라가 기속력이야. 그럼 절차하자면 절차만 보완해서 절차만 지켜서 또 거부할 수 있다. 이것만 해도 돼. 실체적 하자면 다시 둘로 나눠서 재량이면 하자 없는 재량을 행사해서 또 거부해도 돼요. 그러니까 기속력이라는 게 행정청이 지면 따르라는 건데 여기서 거부 처분이 잘못돼서 취소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절차하자면 절차 지켜서 또 거부해도 되고 실체적인 거면 원칙적으로는 인용. 이 말은 이제 기속행위를 전제로 쓰는 말인데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재량이면 또 거부해도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야. 근데 여기서 이거는 좀 학문적인 분석이 들어가고 여러분이 배우는 범위 살짝 넘어가는 느낌도 있으니까 원칙적으로 인용 이 말투로 그냥 기억할게요. 이 말을 쓸 때는 기본적 기속행위일 때 쓰는 말이고 재량이라면 예외적으로 또 거부해도 돼 사실. 재량은 요건 갖춰도 안 내줄 수 있는 게 재량. 그러니까 어려우면 다시 기속력 설명하다 보면 다시 여기서 신청했는데 거절했어. 거부처분 취소해서 얘가 이겼어. 그럼 이렇게 재처분을 해야 되는데 안 해. 했다고 하더라도 또 똑같은 이유로 거절했어. 처분사유 추가 변경에서 필요하니까 쓸게요. 군부대장의 동의를 안 받아왔다고 주유소 허가를 거절했어. 소송에서 보니까 군부대장 동의 필요 없네. 그래서 소송에서 행정청이 저 처분사유를 추가 변경하고 싶어. 여러분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내가 처음에 거절할 때 든 논거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에 대해서 유지를 하면서 처분사유 추가 변경하는 거야. 그러니까 군부대장의 동의 블라블라 이렇게 가야 돼. 그게 아니라 여기서 바꾸고 싶었던 게 뭐냐면 탄약창이 옆에 있다고 얘기해. 여러분 근데 사실 탄약창이 옆에 있다고 얘기하면 처음부터 주유소 거부한 거에 대해 소송 안 걸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와서 탄약창 근접 이렇게 처분사유 추가 변경돼 안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면은 이 소송 안에서는 행정청의 거절의 이유는 군부대장의 동의를 요구했다라는 그 전제 하에서 말이 안 되는 논거로 거절했기 때문에 행정청이 져. 탄약창에 거부한 거로 이유를 못 바꿔요. 기본적 사실관계가 바뀌기 때문에. 처음에 든 거절하고 다르잖아. 그럼 여기서 행정청이 재처분할 때 다시 대답할 때 이제 탄약창이 근접해 있어서 거부하는 거 돼? 안 돼? 돼. 이거는 고스톱을 생각하면 돼. 고스톱을 2장을 동시에 친 거야. 한 장만 쳐야 되는데 한 장을 떨어뜨린 거야.
그럼 다른 사람들이 판을 다 봤죠. 내 카드를. 주워야죠. 다음번에 칠 때 다른 사람도 기억하겠죠. 근데 그걸로 쳐야죠. 그걸 똑같아.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내가 처음에 든 카드를 그대로 거의 유지해줘야 돼. 다른 카드를 갑자기 같이 떨어뜨리면 안 돼. 실수로 떨어뜨렸다 하더라도 다시 주워야 돼. 그리고 다음번 판에 쳐야 돼. 그러니까 행정청은 이 소송에서 지는 건 의미가 있어. 왜냐면 소송 비용 문제 때문에. 근데 앞으로 영원히 뭘 하지 말라고 한 거는 이거야. 이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한 거절하지 말라고. 자, 기속력은 행정청이 지면 진 것에 반복을 하지 말라는 거니까 처분 시로 기준을 잡아요. 처분 시에 들었던 하자를 반복하지 말라고. 이 설명을 한 번 더 쓸 거야. 자, 여기서 그럼 이 다시 원래대로 군부대장의 동의를 안 받아서 거절해서 소송에서 행정행정 져. 그러면은 재처분할 때 쓰면 안 되는 게 뭐야? 또 군부대장의 동의를 들어서 거부하면 이건 안 한 거나 마찬가지여서 무효예요. 혹은 진짜 안 했다든지. 그러면은 다시 신청했는데 거절했어. 거부처분 취소이 이겼어. 행정청이 아예 안 했거나 똑같은 소리를 또 해.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겨놓고 너무 황당하잖아. 이겼을 때 어디에? 1심 소소법원에 뭘 신청하죠? 간접강제. 심리적 압박을 주는 제도지만 소송이 끝났기 때문에 이 법원도 되게 바빠 여러분. 타선 끝나면 이거 안 봐. 내가 이겼고 내가 이긴 행정청이 아무것도 안 하거나 똑같은 짓을 또 합니다. 간접강제를 반드시 신청해줘야 돼. 이건 소송 재판이 끝난 거기 때문에 직권이라는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1심, 2심, 3심 대법원에서 끝났어도 1심 소소법원. 반대말 암소법원. 농담이야? 고등법원 대법원 아니라고. 뒤치다거리기 때문에 1심으로 다시 와야 돼. 반드시 신청. 자, 이 제도가 만약에 무효 확인으로 왔다. 그러면 요게 없다고. 법에서 빼먹었다고. 그래서 무효 확인은 봐봐. 거부 처분이 무효에서 이기기가 어려워. 취소해서 이기기가 어려워. 무효가 훨씬 어렵죠. 여러분 대학이라 생각했을 때 한국 대학 느낌이 취소 소송이야. 대학 들어갈 때 막 되게 까다로워. 들어가면 웬만하면 졸업시켜. 독일 대학은 입학은 쉬운데 졸업을 안 시켜. 알아요? 한 8년 걸려도 졸업 안 되고 그래. 독일은. 뭐 학문회자 이래갖고 외국인도 막 다 받아줘. 독일은 대학 가긴 쉬워요. 졸업이 안 돼. 그러니까 무효가 들어가는 건 쉬운데 소송에서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 왜냐면 하자가 그냥 가장에서 말하면 취소의 100배여야 돼. 그러면 여기서 취소 소송을 안 건 이유는 뭘까? 제소기간 놓쳐서죠. 그래서 무효로 들어와서 이기기 힘든데 입증해서 이겼어. 그러면은 이제 행정청 무효는 거의 취소에 준하는 소송이야. 어떤 상황이 달라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기기도 쉽지 않은데 이겼어. 그럼 여기서 재처분을 해야 되는데 재처분을 안 해. 간접강제를 입법에서 빼먹은 거야. 그래서 무효는 무관. 외워야 돼. 실수니까. 입법의 실수야. 무효는 무관. 무효는 무관. 여기서 바꿔서 부작위 입법하기는 간접강제가 되려 있어. 입법에서 안 빼먹었어. 그래서 출제원들은 몇 번만 할게. 무효는 무관. 무효는 무관. 무효는 무관. 외우는 거야. 무효는 무관. 무효는 무관. 무효는 무관. 무효는 무관. 무효는 무관. 무효는 무관. 무효는 간접강제가 없어. 부작위는 있어. 여기까지 왔어. 출제원들 이제 지겨워서 그런 거야. 무효는 간접강제 없어. 너무 많이 내서. 그래서 이번에 거부 처분을 왜 취소를 안 가고 무효를 가? 제소기간 놓친 거죠 뭐. 이기기는 어렵지만 이겼어. 그러면 재처분을 해야 되는데 안 해. 간접강제 없어. 조문에서 빼먹어서 없어. 그 다음에 여러분 무효랑 취소를 주의적 예비적이라고 하죠. 줄임말로 예비적. 병합 허용돼 안 돼? 되죠. 이거 설명 안 해도 되죠. 우리가 주의적 예비적 병합은 어떤 뜻이야? 먼저 무효 확인을. 안 되면 취소라도. 대상이 같은 거다 사실은. 내가 받은 행정처분을 변호사 면허 취소 처분이라고 해봐. 엄청 세죠.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 내 인생을 거는 처분일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고 싶어. 세무사 면허로 하면 더 충격적이겠죠? 그러면은 먼저 우리 옷 같은 거 잘못했을 때 로드샵에서 환불을 내가 원해 사실은. 근데 언니가 좀 무섭게 생겨졌어 누나가. 그러면은 교환이라도. 먼저 어려운 거 1번 주의적으로 무효하기. 왜? 얘가 100배 큰 하자여야 되니까. 이게 안 되면 예비적으로 뭐라도 취소라도. 얘네 둘을 이렇게 병합하면 안 되죠. 어떻게? 둘 다 해주세요. 이게 뭐야? 단순 병합. 판사가 시간이 남아돌아? 이러면 안 되죠. 둘 다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무효 또는 취소 중에 골라주세요. 둘이 대등해야 고르지. 한쪽이 압도적으로 세단 말이야. 하자가 이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적 병합도 안 돼. 그러니까 무효와 취소는 단순 병합 안 돼. 둘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라는 병합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순서를 붙여서 주의적, 예비적 병합. 자, 여기서 하나 더. 그러면 이런 거죠. 무효에서 졌어. 취소 소송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이게 예비적 병합을 안 했다고 칠게. 무효 확인 들어가서 졌어. 취소 소송 걸 수 있어, 없어? 원래는 걸 수 있는데 제소기간. 못 걸 건 없잖아. 무효 정도의 하자가 이게 아니야. 될 수 있잖아. 그래서 무효가 아니면 취소가 될 수는 있지. 근데 왜 병합할까? 제소기간. 그럼 이게 제소기간을 같이 지킨 게 되잖아. 소변경도 그렇다. 자, 무효 확인 걸었어. 나중에 취소를 나중에 병합하겠대. 혹은 소변경 하겠대. 그럼 처음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지킨 걸로 봐. 대상이 같잖아. 이제 무효 확인 걸었다가 추가적으로 취소용 병합할게요. 처음을 준수했으면 얘 제소기간 없지? 얘를 취소라 그냥 생각해버리는 거야. 안날 90일에 들어왔으면 되는 거다. 소변경도. 대상이 같잖아 어쨌든. 그죠? 똑같은 대상이란 말이야. 요 대상이 같잖아. 우리가 보면 소변경에서 뭔가 청구 체질을 교환적으로 변경해서 구소가 취하되고 신소가 제기되는 걸로 되었을 때 제소기간 준수 시점은 변경시. 그 판례는 다 민사소송법의 제도예요. 대상을 확장하거나 진짜 바꾸는 거야. 얘는 대상이 잘 봐봐 똑같아요. 행정소송법 상의 변경들은 다 얘는 고정이야. 저라고. 제가 방금 신발 바꿔 신고 왔거든. 아까 키 커 보이려고 힐 쓰고 있다가 이제 발이 아파서 바꿨어. 다른 사람이야? 똑같잖아. 그러니까 신발을 바꿔 신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행정소송에서 형태 변경은 다 처음에야. 처음에 지킨 걸 그냥 가져가게 해줘요. 근데 그 말을 안 쓰고 다른 제도에서 준용해서 민사소송법 준용해서 청구 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고 신소가 취하되고 구소가 제기되고 이런 말 하면 대상이 아예 새로운 거야. 개통실비, 도감매철에서 행정처분이 바뀌는 거야. 아니면 선행처분, 후송처분 이러면 소송의 대상이 지금 두 개인 거죠. 선행처분은 앞에 있었던 처분, 뒤에 처분은 걔도 처분이잖아. 각각 제소기간이 있잖아. 각각 별도로 원래 소송 걸어야 되는데 하나의 소송에서 바깥 끼우려고 하는 사람이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저로 하면 강사가 진짜 바뀌는 거지. 그래서 잘 보면 제소기간에서 뭘 바꿀 때 변경하겠다고 한 시점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를 따져본다라는 걔네는 다 대상이 진짜 바뀌는 거야. 이해돼? 행정소송법에서 옷만 갈아입는 애들은 다 처음이야. 피고경정도 그렇고 소변경도 그렇고. 이해돼요? 문제 나올 때 볼게. 그래서 무효와 취소는 주의적, 예비적 이렇게 줄여서 쓴 거야. 그 다음에 3번. 여러분 시험 문제 쭉 보니까 여러분 이거 이해하는지 한번 볼게요. 취소 소송을 중심으로 원고적격을 보면 12조에 법률상 이익을 원고적격으로 한댔잖아. 자, 무효 확인 소송의 원고적격은 뭘까? 똑같아요. 단 직접적인 이행의 소를 이런 말 없어. 그래서 취소 소송의 원고적격이 그냥 무효 확인의 원고적격이야. 근데 이런 게 있다. 민사소송에서는 이행의 소와 확인의 소의 구분이 가능하다 그러거든. 이게 당사자 소송도 똑같아. 당사자 소송은 기본적으로 행정소송이라는 관점에서 재판 관할이라든지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과 병합이라든지 이런 걸 다 취소소송 조문을 써요. 왜냐면 항당 민기에 이 조문을 중심을 만들었고 뭐 재판 관할 다를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쓰고 이쪽에 쓰고 이쪽에 써. 기본적으로 뭐 같이 쓸 수 있는 건 다 쓰는데 당사자 소송은 유의할 게 뭐냐면 얘가 대등하다는 면에서 민사 쪽에 영향을 받아. 원고적격 조문 있어 없어? 없어요. 민사소송의 원고적격을 준용해. 아까 그랬잖아. 돈 달라. 사법관계. 돈 달라. 권리회복에 이익이 있는 자. 오히려 민사소송의 원고적격을 쓴다고 봐.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안 써요. 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잖아. 당사자 소송 원고적격 조문 있어 없어? 없어요. 여러분 시험 많이 나왔어. 당사자 소송은 아예 원고적격 조문이 없어요. 민사 쪽에랑 비슷하게 보면 돼. 그냥 돈 달라. 근데 돈을 달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은 내가 어떤 공무원에서 지위 확인 소송, 뭐 예전에 계급 정년이었다가 정년제 바뀌고 이럴 때 내가
언제까지 정년이냐라는 어떤 정년 확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민사나 당사자는 항고소송처럼 말투가 고정된 소송이 아니야. 그냥 대등한 공법상 권리분쟁. 민사면 민사소송. 그러니까 어떤 아까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의 토지 사용에 대해서 사용의 의사표시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 아니면 돈 달라는 소송. 초과 근무수당을 봐봐. 초과 근무수당을 달라가 이행해소야. 이행해 달라. 초과 근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해 달라. 어떤 게 더 다이렉트야? 이거. 확인해소는 걸었을 때 이길 수는 있지만 안 주면 또 걸어야 돼. 그래서 확인해소는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어떤 쟁점, 뿌리가 되는 쟁점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게 있을 때만 보충적으로 쓴다 그래. 이 관점을 무효 확인에다 갖다 대지 말라는 거야. 무효 확인은 애초에 그냥 취소 소송을 대체하는 소송이야. 준항고 소송. 그래서 원래 민사나 당사자가 갖고 있는 이행해소와 확인해소의 이 확인해소의 보충적인 논점이 없다고. 그래서 원래 확인해소를 걸려면 이걸 꼭 확정해야 되는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어야 되거든. 이걸 무효 확인 소송에 쓰지 말라고. 자,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무효 확인 낼 때 5개의 A급을 꼽으면 이거거든. 무효 확인의 원고 적격은 취소랑 똑같아. 즉시 확정의 이익, 이걸 꼭 걸어야 돼. 이런 거 없어. 무효 확인은 취소 소송하고 거의 똑같다고 봐야 돼. 차라리. 이해돼요? 무효 확인은 취소에 준한다고 봐. 무효 확인을 걸기 위해서 예를 들면 5번 봐봐. 이게 되게 A급 판례거든요. 2도만 더 올려주세요. 여러분 추울까봐. 5번에 사업의 양도가 무효. 그러니까 내가 택시 면허를 샀어. 주유소를 샀어. 샀는데 왜 그런 거잖아. 둘이 딜하다가 딜이 깨졌어. 그럼 지위승계 신고를 하면 안 됐던 거거든. 근데 얘가 했어. 미쳐가지고. 공무원이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원래 확인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양수인 면허로 바뀌었다고 수리해버렸어. 그럼 봐봐. 죽은 사람에 대한 세금 부과처럼 둘의 거래가 없었던 거야. 깨졌던 거야. 근데 그거를 수리라는 행정처분으로 효과를 발생시키는 외형이 된 거야. 그럼 내가 양도인 원래 거래를 해보려고 했던 팔려고 했던 쪽에서는 왜 나한테 확인도 안 하고 수리처분을 했냐라고 수리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해야 해?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이 새끼 너 무슨 새끼 왜 이런 새끼가 다 있어 이러면서 민사소송해야 돼? 네 맘대로 하세요. 무효 확인은 보충적이지 않아. 그런 조문도 없어. 무효 확인 소송 걸어도 기속력 때문에 결과 제거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다 해결된다고 봐. 천천히 해결되겠지만. 그러니까 무효 확인이 이행해소의 보충성이 아니라 보충적이지 않다는 게 5번 판례가 보여주는 거야. 봐봐. 이거 진짜 많이 나와. 사업의 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한 양도자는 양도 양수행위 무효 구형 여지가 꺽쇠로 묶으세요. 이게 민사소송이라는 뜻이야. 양도 양수행위의 무효를 민사소송으로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이행해소야. 민사소송 걸어서 돌려줘 이렇게 안 하고 왜 수리했냐. 수리처분 대상이 없는데 죽은 사람에 대한 세금 부과처럼 수리처분이 무효임을 확인받아도 회복되는 이익이 있다고. 왜 그게 무효면 무효군 어떻게 하겠어 행정청이. 결과 제거하겠죠. 결과 제거하면서 다 원상회복 시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효 확인은 뒤로 간다. 보충 수업이라고 그러죠. 보충성은 뭐냐면 원래 논점이 안 될 그 시간 안에 못했을 때 보충. 잘하면 보충할까? 안 할 거야? 날라가더라도 안 할 거야? 보충성이라는 건 뒤로 간다는 뜻이야. 무효 확인은 보충적이지 않아. 치무부 369 갈 때 그냥 고르는 거죠. 치무부에서 본인이 돌아가서 그렇지 그냥 무효 확인 고르면 고르는 거야. 아 무효 확인은 뒤로 이런 게 없다고. 제도가 안 갖고 있다고 그 조문을. 그러니까 그냥 무효 확인 좋다 그래 무효 확인 하라는 거야. 무효 확인보다 더 좋은 소송인데 왜 이거 걸었지? 이런 제도가 아니라고. 이거의 대전제는 당사자 소송이나 민사는 이행해소가 있다면 확인해소를 안 한다는 게 일반론으로 깔리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걸 건너뛰고 해야 되니까 외워야 돼 일단. 치무부 369가 좋구나. 치무부 그러면 돼. 그죠? 골랐어. 끝. 네가 좋으면 됐어. 끝. 아 저게 좋은데 이거 안 해줘 이런 거 없어. 무효 확인의 소송은 보충성 틀려. 아 무효 확인하려면 어떤 즉시 확정해야 될 이익이 있어야 돼. 그런 말 하면 안 돼. 무효 확인은 보충성 틀려.
그냥 외워.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 무효 확인은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을 때죠? 틀려. 그 말이 결합하는 순간 틀려. 무효 확인은 보충적이야? 틀려. 그걸 해야 되는 이유, 즉시 확정의 이익, 그러면 하면 다 틀려. 그래서 4번 무효 확인의 법률상 이익은 그냥 원고 적격 취소랑 똑같아요. 다른 직접적 소송이 있는데 왜 무효 확인 걸었지? 쩌또 마우스. 4번 됐어요? 이거 똑같이 풀어야 돼. 무효 확인 보충성 X, 무효 확인 즉시 확정의 이익 X야. 이건 이해일까 암기일까? 암기예요. 그냥 제도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암기야. 그러니까 5번에 이행의 소인 양도 양수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그냥 무효 확인 구해도 된다고. 그냥 네가 무효를 원한다면 무효를 걸라고. 이해돼? 더 좋은 소송 뒤에 있지만 상관없다고. 즉시 둘이 민사소송 하는 게 더 좋아 사실은. 근데 그래도 그렇게 안 하고 무효 확인으로 와도 괜찮다고. 4번 5번 결합이에요. 같은 논점이야. 둘 다 완전 A급이야. 아셨어요? 외우세요. 7번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 기각이 뭐죠? 본안에 들어가서 기절하는 거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진다는 뜻이야. 이게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단어가 자연스럽지가 않아서 조금 각하는 꺼져. 소송이 아예 안 돼. 이 말이야. 소송이 들어갔어. 봐봐. 소송을 거는 사람이 항상 원고야. 소송을 원한다고. 처분이 앞에 있는 거잖아. 항고소송은. 처분을 받고 처분에 항고, 불복한다고 해. 이러면서 항고한다는 뜻이야. 그러면은 소송을 거는 사람은 항상 원고는 국민일 수밖에 없어. 국민일 수밖에 없어요. 항고소송은. 그럼 상대방은 행정청이야. 원고 청구를 인용하면 이긴 거야. 인용 이겼다. 기각은 기절. 졌다는 뜻이야. 그지? 그러면은 원고 청구를 기각해야 돼. 원고가 져야 돼. 원고가 졌대. 근데 주문에 위법이라고 명시하는 게 뭐죠? 사정 판결이죠.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일 때에도 많이 쓰는 거야. 실무에서는. 여기서 재개발 같은 거 할 때 행정처분이 이제 있잖아. 아까 뭐 구속력 있는 행정처분을 써. 그럼 취소소송을 걸어. 취소소송의 원고가 원래는 이겨야 돼.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여기서 좀 논의의 전제가 있는데 봐봐.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할게요. 이게 구속력 있는 행정계획이라고 할게. 자, 여기서 이거 할 때 절차하자가 있었어. 위법해? 안 위법해? 위법해. 무슨 사유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범주에서 자, 적법은 당연히 유효한 처분이고 이거 그냥 논리만 봐봐. 위법은 무효일까 유효일까? 대부분 유효야. 언제까지? 취소되기 전까지. 취소 사유라 그래. 이게 무효는 1%도 안 돼. 자, 위법의 관점에서 무효는 1%. 진짜 중대명백. 누구나 봐서 당연한 거 외에는 무효는 없어.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하자든 취소 사유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절차 하자야. 관리처분 계획이 결국 이렇게 하는 게 실체적으로 내용, 자, 절차가 있고 두 개의 물줄기가 있어. 절차, 실체, 본질이란 뜻이죠. 왜 우리 실체진술이잖아, 형사에서. 적법 절차에서 위법수지 증거 능력 배제해서 증거를 고문해서 얻고 그러면은 그게 걔가 맞고 걔가 진범이어도 그 증거 쓰면 안 돼. 그거 행정도 똑같아. 실제적으로 이게 결론이 맞아도 절차하자가 있으면 얘는 오염됐어. 근데 완벽하게 오염된 건 아니죠. 중대 명백은 아니란 말이야. 무효는 아니야. 그러나 취소 사유야. 이해돼? 그럼 취소해서 얘가 이긴다고. 이기면 처음부터 돌아가 다시 해야 돼.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세월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원래 저 처분이 위법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사정 판결도 처분의 위법성은 처분실 기준으로 봐. 그 시점에 잘못했지만 소송하다 1심 2심 막 하다 보면은 세월이 3년 간단 말이야. 이제 와서 네가 이겨서 모든 걸 원상회복하자니 현저히 공익을 저해. 이게 뭐야? 사정 판결의 필요성. 얘도 그래서 아까 부작의 위법성처럼 판결시. 판판. 죄송합니다. 자, 기판력도 뭐야? 판결시. 판판. 사정 판결의 필요성도 그만할까요? 부작위의 위법성. 우리가 처분시가 아닌 판결시가 기준인 게 이 세 개야. 사정 판결의 필요성. 사정 판결의 위법성의 기준은 처분시야. 사정 판결이면 다 판결시래라. 사정 판결의 필요성.
지금 해봐니까. 판결시 내지는 사심 변론종결시. 기판력. 지금 판사가 본 데까지만. 둘이 또 돈 빌리고 하면 나도 어쩔 수 없고 판사 본 게 아니니까. 부작위 위법성 마지막까지 대답 안 해야 돼. 얘네가 판결시 내지는 비슷한 표현으로 사실심 변론 종결시. 그러니까 이제 와서 너를 이기게 하려니 너무 많이 온 거야. 뭐 제가 이게 그냥 일반 강의면 수업 때 듣는 비유가 제가 아는 언니가 평생 사랑하는 오빠랑 이제 쭉 한 명하고만 쭉 연애했어요. 연애했는데 언니가 이제 28살쯤 됐을 때 문득 한 명하고만 사귄 게 조금 자기 경험치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헤어졌어. 그런 경우 있어. 근데 저는 그 언니가 예쁜 건 알았거든.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언니 친구여서. 근지 언니가 아버지가 안 계신지 몰랐는데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셨대. 그리고 오빠가 너무 좀 좋은 사람이어서 이제 거의 이 집 아들처럼 이렇게 했었나 봐. 근데 언니가 그냥 갑자기 철없이 헤어지자니까 오빠는 근데 또 그때 부모님이 위독하셨어. 그래서 못 기다리고 손주 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크셔갖고 또 자기를 좋아하던 회사의 직원이 있었나 봐요. 직원이. 그래서 이렇게 결혼하셔서 펑펑 우셨대. 결혼식 날. 그 옛날에 그 언니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엄청 울었대. 근데 아무튼 그래서 결혼하고 잘 사시겠지. 근데 나는 이 언니가 결혼했더니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언니가 사실 되게 예쁘거든. 언니가 예뻤는데 이렇대. 그 이후에 누굴 선을 보거나 만나면 얼굴만 보더래. 두 번째 언니네 집이 좀 재력이 있었나 봐. 돈만 보더래. 자기를 진심으로 어릴 때처럼 막 그런 이 사람이 최고였던 거야. 처음 만난 사람이니까. 그 이후에 결혼했더니 한 번도 못 들었어. 그래서 언니가 10여 년이 지나서 오빠한테 전화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게 사정 판결. 그때는 사랑했지만 이제는 되돌리기 늦은. 이해돼요? 좀 비유가 별로 안 좋지. 시간도 없는데. 그 사정 판결의 필요성은 공익을 고려해서 원고가 원래 이길 사람인데 지게 하는 제도니까 취소 정도의 하자여야 돼. 무효 확인해선 그래서 못 쓰는 거야. 부작위는 애초에 필요가 없어. 그냥 절차적으로 대답해. 거절하면 되잖아. 그럼 행정적으로 대답할 때. 그러니까 애초에 사정 판결은 취소 소송에만 있어요. 그래서 대신에 원고가 원래 이겼어야 되는데 진 거니까 주문, 판결문 이렇게 쓸 때 뭐 원고 피고 쓰고 법원 쓰고 주문, 원고 청구를 인용한다, 기각한다 해서 뭐로 쓰겠어? 기각한다. 다만 처분은 위법하다. 왜? 그래야 이게 쟁점이 돼서 국가배상소송 갔을 때 기판력이 생겨. 이미 판결한 거대로 판단을 해줘야 돼. 그래서 원고 청구가 이유 있지만 그건 뭐야? 처분의 위법성. 이때 기준으로 이유 있지만 원고 청구가 이유 있지만 사실 여기서 생략되죠. 이제 와서 너를 이기게 하는 게 현저히 공익에 반해. 이게 사정 판결의 필요성이죠. 이거 직권이야 신청이야 조문? 없어요. 직권 신청 조문 없어요. 실무적으로 직권으로 해요. 거기까지 돼. 그럼 원고를 지게 해. 이때 소송 비용은 승소한 피고가 내. 그죠? 그래서 사정 판결이야.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여기서 원고는 진 거죠, 여러분? 원고가 진 거잖아. 기각이잖아. 사정 판결로 네가 사정 좀 봐. 지금 너가 말하는 그 절차 하자 때문에 최소성에서 네가 이겨서 모든 형성력이라고 처분이 처음으로 소급해서 없어지게 되거든. 이기면. 그럼 다 원상회복해야 되는데 99%의 사람들은 소송을 걸진 않았지만 되게 이걸 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져라고 할 때 원고는 근데 못 받아들이고 항소할 수 있어요. 피고는요? 피고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거 모르겠으면 됐어 지금은. 자, 직권으로 지게 하는 거야. 신청 직권 조문 없어? 없어요. 사정 판결 조문. 여러분 사실 시작과 끝이 조문이어야 되거든. 근데 제가 입문 강의 때는 조문을 좀 한번 조문으로 쭉 한번 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조문 없어. 직권 신청 조문 없어. 얘는 그냥 직권으로 한다고 봐. 그리고 2번이 뭐야? 사정 판결의 필요성. 기준시는 뭐죠? 변론 종결시. 자, 변론 종결시, 사심 변론 종결시 1, 2심 끝. 내지는 바로 판결시로도 표현을 해. 세 가지 뭐야? 사정 판결의 필요성, 기판력, 부작위의 위법성. 이 변론 종결시를 쓰는 단어 3개 뭐? 사정 판결의 필요성, 판판, 기판력, 또 부작위의 위법성. 이것 빼고는 다 처분시로 가시면 돼. 소송비용 피고 부담. 이 판결이 확정되면, 자, 기속력은 국민이 이겼을 때 생기죠. 이건 기각이죠. 이겨야 되지만 지게 하는. 기각이야, 기각. 그래서 기속력이 안 생겨. 기판력은요? 생기죠. 기판력이 뭐야, 여러분?
그 해당 처분이 시뻘겋거나 시퍼렇거나 그냥 결론을 그렇게 냈다 이거야. 법원도 에너지를 썼죠.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이 위법한지 빨간지 적법한지 한번 결론을 냈죠. 그러면 이제 그게 쟁점이 돼서 뭐 민사나 이런 소송 들어갈 때 그 색깔을 계속 유지해 줘야 돼. 처분이 위법한 사유가 5개가 있었어. 근데 원고가 깜빡하고 절차자를 주장 안 했어. 그럼 기판력 생겨 안 생겨요?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기판력을 설명할 때 형사를 좀 설명해 볼게. 보통 이제 강간 사건 이런 성범죄 사건에서 여성분들이 어쨌든 나도 경찰서 가서 피해자 조사 받고 하니까 좀 그렇잖아. 그래서 폭행 뭐 이렇게만 한단 말이야. 근데 생각보다 초범이고 폭행이면 벌금형 나와. 그렇게 확정이 됐어. 근데 이제 가해자가 반성을 안 해. 피해자가 너무 억울해서 강간죄로 다시 고소하면 재판이 시작을 못 해요. 왜? 이미 기판력 생겼죠. 이미 그 사건 봤죠. 본인이 말 안 했죠. 본인이 말 안 해서 그렇게 그냥 결론 난 건 끝인 거야. 모든 소송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한번 판결이 났으면 걔가 위법한 사유가 더 있었어도 본인이 말 안 한 거니까 이제 끝났다고. 그 처분이 적법한 걸로. 자, 봐봐. 기판력은 오늘 여기까지는 제가 문제로 다루지 않을 건데 이거 외울게요. 나한테 영업취소 처분을 했어. 제가 나무경영에서 강의하게 돼서 사실 너무 좋고요. 왜냐면 정말 너무 좋은 학원으로 알려져 있더라고. 여기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뭐 여러 대외적으로 되게 좋은 학원으로 알려져 있어서 너무 저도 좋은데 여기서 얘가 이겼어. 소송 건해가 행정청이 항상 상대방이야. 기관장이. 얘가 이겼어. 그러면은 법원이 봤을 때는 얘가 이긴 거는 이 처분이 어떻단 얘기야? 위법하다는 얘기죠. 이게 기판력이야. 이게 전제가 돼서 민사소송 가면 공무원이 직무집행 중 고의 또는 과실 위법은 이미 오케이야. 위법하다 했잖아. 위법을 검토할 필요가 없어. 위법하댔잖아. 자, 얘가 졌어. 얘가 자기에 대한 행정처분이 항상 앞에 있다고 생각해야 돼. 졌어. 그러면은 얘가 지고 행정청이 이겼다는 거는 법원의 생각은 어떻다는 거야? 법원의 판단은 저 처분이 적법하다는 거죠. 자, 이기면 기판력이 어떻게 생겨? 이기면 위법. 이거 외워야 돼. 기각은 어떻게 생겨? 적법. 이거 알아야 돼. 여러분 시험에 이거 나왔던데 공사중지명령 있었어. 공사중지명령 행정처분이죠. 자기한테 싫은 건 처분이야. 취소는 걸었어. 얘가 졌어. 저 처분이 어떻다는 얘기야. 기각, 발음 끼워 맞춰. 기각, 적. 이 처분이 적법하죠? 이거 판례예요. 이 처분이 적법한데 얘가 이거를 해제해달라고 신청을 해. 이후에 이 소송에서 지고 나서 신청했는데 거부해서 거부처분 취소송 들어와. 그럼 이걸 다루는 뒤에 법원은 두 번째 법원은 공사중지 명령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바꿀 수 없어. 이미 결론 났죠. 한번. 앞에서 행당 처분이 기각 얘가 짐으로써 적법하다고 판결을 했는데 이게 전제가 되는 뒤에 쟁점이 되는 소송에서 어머 저거 위법했는데 이러면 판결끼리 싸운단 말이야. 그래서 기판력은 법적 안정성, 법원끼리의 모순된 재판을 방지하고자 민사소송법에 당연히 있는 제도고 행정소송은 따로 조문은 없지만 너무 상식이야. 다시 인용은 위법, 발음 인용은 위법, 동그라미 인용은 기판력 위법, 기각은 적법. 오케이 외우세요. 그래서 기판력은 당연히인데 기속력이 없어 틀렸어. 넘기셔서 8번. 자 1번을 설명해 볼게. 거부는 집행정지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이게 너무 자동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설명드릴게. 우리가 기속력 조문이 행정소송법 30조인데 행정소송법 30조 1항을 보면은 인용결정, 인용이 났을 때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왜냐면 인허가 의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같이 그 판결의 결론을 받아들여야 되는 행정청도 있어. 그래서 관계행정청도 기속된다는 거. 그 다음에 2항을 보면은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여러분 우리가 침해적 처분은 취소로서 장땡인 거야. 왜냐면 나한테 침해적 처분이 소송에서 없어지면 뿅 하고 없어진 거야.
봐봐. 나한테 영업취소 처분. 여러분 그 세무사 면허로 할게. 그럼 느낌은 세무사 면허가 취소됐어. 죄송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취소송에서 이겼어. 그러면은 가서 이제 행정청이 취소해 줄 걸 기다려야죠. 아니야. 이미 취소된 거야. 이 순간 그냥 없어졌어. 그 뒤에 후속 조치는 다 처분이 아니야. 여기서 행정청이 내가 졌으니 취소해 줄게. 이거는 다 사실행위야. 지금 이 순간 여기서 딱 이긴 순간 자동으로 형성력, 자동으로 형성, 소급. 그래서 중간에 영업해서도 뭐라고 못해요. 이게 복효적인 연탄공장 허가야. 그러면은 이웃집 및 의리 걸고 갑이 받은 허가잖아. 얘도 그 없어짐을 받아야 돼. 저걸 대세요라 그래. 대세요 내진 제3자요. 대세요, 제3자요라고도 해. 이건 조문이 있어. 제3자요는 형대소 소급해서. 제가 웃으라고 하는 말인데 시험 됐소? 이긴 순간 처분은 그냥 자동으로 없어져요. 요 관점이 있고 신청해서 내가 수익적인 걸 받고 싶어. 근데 거절이야. 디나이야.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에서 이겼어. 이기면 좋긴 한데 기분은 받은 게 없어. 그래서 이 관점에서는 기속력이 중요한 거예요. 행정청이 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해서 나한테 인용을 해주든 아니면 뭐 절차하자면 절차하면 거절하든 뭔가 내가 원하는 건 이쯤에서 구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수익적 처분에 대한 거부 처분에 대한 소송은 엔들리스에 안 끝나. 내가 원하는 걸 딱 주는 소송인 적극적 형성 소송이나 의무이행 소송 같은 게 없어요. 거부 처분 최소송에서 이겼어. 또 거절. 또 거부 처분 또 거절. 또 거절. 이렇게 돌 수 있어. 기본적 사실관계만 동일하지 않으면 돼. 계속 거절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의무이행 소송이 없기 때문에 수익적인 거에 대한 거부 처분은 소송에서 이겨서 얻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잘 보이기 뭐 이런 게 중요하지. 로펌이나 이런 데서 할 때도 자문은. 근데 침입적 처분은 이긴 순간 깔끔하게 없어지는 거야. 이랬을 때 30조 이게 행정소송법의 기속력 조문인데 어떻게 되냐면 거부 처분이 취소되면 그래서 이거는 내가 취소되어도 얻은 게 없잖아. 그러니까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 신청의 취지 말고 신청한 대로란 뜻이 아니라고 판결의 취지에 따라 기속력을 받는 거죠. 뭐 절차하자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하여야. 여러분 수준 있는 설명 원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했잖아. 이 조문을 집행정지 조문에 준용을 할 때 얘만 준용해요. 집행정지는 기속력 있어 없어? 있어요. 즐겁게 춤을 추다 그대로 멈춰라. 그럼 멈춰야지. 멈추는 그 집행정지 결정은 기속력 30조 1항만 준용해. 2항을 준용을 안 해. 그래서 거부 처분은 집행정지가 되더라도 뭔가 다시 한다는 개념이 없어. 그래서 거부 처분은 집행정지 실익이 없다고 봐. 논리가 있는 걸 더 좋아하시는군요. 거부 처분은 기속력 조문에서 30조 1항만 준용하기 때문에 자 집행정지 결정은 따르라는 관점에서 기속력 조문을 준용해요. 갖다 써요. 근데 30조 1항만 준용해. 2항을 준용을 안 해. 2항이 뭔데? 거부 처분이 취소되면 재처분 하여야. 얘를 준용을 안 해. 거부 처분이 집행정지 돼도 뭘 하라는 게 없어. 그래서 거부 처분은 집행정지 실익이 없다고 봐. 그 다음에 2번이 올해 핫해요. 2번이 진짜 핫한데 그럼 기출 뒤에도 저걸로 많이 푸실 거야. 자,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해야겠죠 그런 경우에.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해서 사회적인 뭔가 이렇게 이슈가 일어나서 다 같이 막 이렇게 찾아서 행정조사해서 보조금 그렇게 나간 걸 다 취소하기 시작을 해. 근데 제대로 하는 업체도 같이 묶일 수도 있죠. 하다 보면. 그래서 이건 제대로 하는 업체라고 생각해 볼게. 그 아닌 업체도 생각해 봐. 그럼 여기서 얘가 집행정지 먼저 못 들어가. 행정소송을 걸면서 같이 들어가는 게 제일 빠른 거야. 개라고 생각할 때 훈련받은 개는 주인보다 앞서지 않죠. 같이 옆에서 걷는 것까지만 참을 수 있는 거야. 이건 그냥 비유고 민사는 얘가 돈 빼돌릴 수 있으니까 먼저 얘한테 가압류 같은 걸 해요. 재산 못 빼돌리게. 근데 국가는 빼돌릴 수가 없잖아. 뭐 일본에 빼돌려 뭘 빼돌려. 그러니까 가구제를 먼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취소이 있어야 가구제, 그러니까 집행정지란 제도가 있는데 뭐 급하면 같이 넣고 천천히 뒤에 놔도 되고. 그래서 첫 번째 집행정지 요건이 뭐야? 본안이 계속 중요한 거.
취소소송 소장을 내야 집행정지 신청을 받는다고. 먼저는 안 받는다고. 이해돼? 민사는 얘가 돈을 내가 얘 아파트 하나인데 얘한테 소송해서 이겼더니 아파트 팔아버렸어. 그럼 아무것도 없잖아. 집행을 못해요. 그러니까 먼저 가압류 같은 걸 잡아서 가처분 같은 걸 잡아서 소송해서 이겨서 여기서 먹을게요 라는 걸 해놔. 근데 민사처럼 할 필요 없는 거야. 행정은. 국가 전체 재산을 어디다 빼불 돌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취소소송하고 집행정지는 취소소송이 먼저 있어야 얘가 들어가는 거야. 같이 들어가는 것까지 가능하고 얘가 먼저 들어오면 안 돼. 참고로. 아무튼 간에 보조금,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보조금 얘한테 매월 500만 원 주는 거라고 해봐. 근데 집행 부정지가 원칙이잖아. 얘가 집행 정지를 신청했어. 여러분 소송을 걸었어. 멈추는 게 원칙이야? 안 멈추는 게 원칙이야? 집행 부정지가 원칙이야. 무효도? 무효도. 이 자리에 무효 들어도 상관없어 사실. 취소와 무효의 대표 공통이야 이거는. 무효는 거의 못 이기는 거야. 소송을 거는 관점에선 편하게 봤지만 사실상 못 이겨. 그러니까 더 멈출 이유가 없어. 자, 예외적 집행정지. 여러분 집행정지는 신청이야 직권이야? 둘 다. 법원이 알아서도 해줘요. 뭐 건물 철거 다 돼버리면 어떡해. 그래서 신청도 하겠지만 직권도 돼. 이게 소송을 들어가는 관점이고, 물론 소송에 들어가는 게 다 직권 신청이라는 뜻은 아닌데 이걸 비교하는 논점에서는 자, 행정청이 졌어. 1심 판결 났어. 행정청이 졌고 원고가 이겼어. 여기서 얘가 기속력을 받아서 거부처분 취소된 거에 대해 재처분해야 되는데 안 해. 원고가 너무 황당해. 1심 수소법원에 뭐 한다고? 간접강제를 뭐 한다고? 간접강제죠. 직접 처분 아니죠. 사법부는 직접 처분을 못하죠. 간접강제를 뭐 하는 거야? 얘는 끝났기 때문에 법원이 이 사건 안 본다고 신청. 얘랑 얘는 워낙 커요. 논점이 정확하게. 집행정지는 되게 급하잖아 상황이. 그러니까 법원이 알아서도 한다고. 근데 간접강제는 기속력 확보 수단은 이미 끝났잖아 사건이. 판사들 사건 미어 터져서 과로사도 많아 사실. 말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다른 사건 하고 있어서 이거 안 봐. 그러니까 말 안 들어요라고 신청해줘야 돼. 여긴 정확해야 돼. 그지? 여기는 직권 또는 신청이고. 다시 집행부정지 지금 예외적 집행정지인데 여기서 집행정지를 받았어. 그러면 얘가 멈추는 거야. 취소처분이 500 나가는데 끊겼잖아 500이. 그러면 이 취소처분이 정지되면 효력정지로 정지되면 500이 어떻게 돼? 나가. 1월달 2월달 3월달 나가. 뭐 극단적으로 6월에 판결이 나서 얘가 졌어. 이 소송 건해가 졌어. 원고가. 행정청이 이겼어. 그러면은 집행정지의 효력은 당연히 사라져. 이 순간. 근데 여기서 당연히 사라지는데 당연히 실효된다고 표현해. 여러분 당연 실효는 장래효야. 지금 이 순간 저기서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처분한 거를 정지했던 효력이 사라져. 저기를 덮어놨던 게 사라지기 때문에 교부 결정 취소 처분이 효력이 다시 생겨. 보조금이 이제 나가면 안 된다고. 근데 소급은 할 수 없어 집행정지는. 그럼 얘가 여기서 봐봐. 500 받았어. 500 받았어. 500 받았어. 500 받았어. 이건 소급하는 게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얘가 소송에서 지는 애잖아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면 얘가 집행정지라는 임시적 제도를 통해서 2,000 벌었네. 똑같이 진 애가 또 하나 더 있다고 해봐. 얘가 A고 얘가 B야. B는 집행정지를 못 받았어. 그래서 500, 500, 500, 500 다 못 받았어. 그러면 불균형하잖아. 내 말 이해돼? 보조금 교부 결정이 얘가 매월 500씩 받는 거. 또 연구 용역으로. 이게 얘가 가라로 해서 취소됐다는 거야. 이 취소 처분에 대해서 집행 부정지가 원칙인데 집행정지를 받아냈어. 이럴 때 하는 게 효력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 없다고 봐. 그래서 보조금을 받아냈어. 2,000. 그리고 얘가 소송해서 졌어. 그럼 얘는 2,000을 먹으면 안 되는데 먹었지. 결과 제거하라고. 판례가 원래 저관점에 판시가 없었거든. 저게 재작년부터 판시가 나오면서 되게 중요하게 처리해요. 잘 따라와봐. 저게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것과 모르는 건 시험장에서 차이가 커요. 엄청 중요해. 이거 절대 누락 안 해요. 출제요. 8번은 2번. 이거 실제 기출이야. 최근 기출. 제재처분. 제재처분 했을까? 제재한다는 건 그냥 제재한단 말이야. 뭐 떼끼 이런 뜻이야. 제재하는 게 뭘까? 여기서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했어. 그래서 집행정지가 일어나서 그럼 얘가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되지 않은 걸로 보는 거야. 그래서 매월 500씩 받았어. 2,000 받았어. 본안에서 거기서 슬래시하고 처분이 최종적으로 적법한 걸로 확정돼서. 자, 적법은 뭐랬죠? 기각.
적법, 기각. 졌어. 얘가 졌어. 얘는 그러니까 보조금이 나가면 안 됐던 애죠. 자, 실효 위에다 써요. 당연실효, 장래요. 소급 아니야? 소급하여. 그럼 틀려. 이거 재작년 변호사 기출까지 보면 이거 다 구분해서 돼요. 실효는 당연실효, 장래를 향해서. 판결 선고와 동시에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처분이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보조금 이제 안 나가. 근데 중간에 얘가 먹은 건 어떻게 해야 돼? 집행정지가 없었던 경우와 동등한 수준. 없었다면 얘가 2천만 원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그거와 동등해지도록 해야 돼. 어렵죠? 근데 나온다. 안 나온다고 하고 싶은데 나온다. 100% 나와. 근데 여러분이 지금 제가 다시 한 번만 간결하게 설명해 볼게요. 여기서 얘가 아까 너무 나쁜 놈 이미지가 강한 거야 지금. 보조금이라는 걸 국가가 주는 결정이 있다는 걸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새 뭐 AI 개발 우리나라가 뭐 순위권이긴 하지만 그래도 더 이렇게 놓치지 않도록 국가가 지원을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제대로 써서 좋은 기술이 빨리 개발되면 좋은데 얘가 제대로 안 해서 사실 이런 거죠. 먼저 나간 시점이 있을 거고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되는 처분이 있었어. 그럼 이 회사는 이제 보조금 못 받는 거잖아. 그런데 진짜 제대로 된 회사라고 또 감정이입을 해볼게요. 그럼 너무 억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가 취소송 걸면서 집행 부정지가 원칙이란 말은 뭐야? 소송 걸어도 저 처분이 유지된다고. 그러니까 보조금 안 준다고. 그래서 취소송에서 집행정지를 뭐 했어? 신청해서 직권도 됐지만 집행정지 결정이 났어. 그럼 이때 집행정지는 뒤에 이어지는 절차에 속행이 없기 때문에 저 교부 결정이 이거 봐요. 보조금을 매월 500씩 주는 게 행정처분이었어. 요거를 취소한 처분에 대해서 내가 소송을 거는 거죠. 이거를 집행정지를 받아냈어. 그럼 얘를 포로즌 얼리는 거야 그냥. 영어 저 틀릴 수도 있어요. 영어 안 한 지 20년 됐어요. 그냥 막 영어 틀려도 냅둬. 그냥 여기서 약간 얼리는 거야. 진격의 거인에서 그 애니 언 것처럼 언 거야. 그 이 처분이 지금 없다고 치는 거야. 그러니까 소송을 예를 들면 1월 달에 했다고 해봐. 1월 1일에. 그럼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에 뭐 저 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걸로 보니까 저 소송하는 동안에 집행정지 받아낸 걸로 인해서 여기 앞에 게 얼었단 말이야. 그럼 보조금이 매월 나온다고. 500. 판결이 6월 1일에 났다고 볼게. 그럼 얘가 이기면 뭐 이렇게 한 게 잘한 건데 얘가 졌어. 그럼 얘는 저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게 맞았던 거잖아. 얘가 졌으니까. 기각. 쟤에 대한 행정처분은 적법한 거야. 그러니까 이꼴 적법, 기판력. 적법한 거야. 그럼 얘가 지금 먹으면 안 되는 돈을 먹었죠. 여기서. 2천이 알아서 아 지셨군요 이러면서 갑자기 으악 그러면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한테 돈을 걷어오라는 거야 지금 판례는. 집행정지로 인해서 얘가 중간 과정에서 먹으면 안 되는 혜택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얘가 소송에서 졌을 때는 얘가 중간에 받은 돈들이 소급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얘한테 그 돈을 그 얻으면 안 되는 이득을 얻은 걸 절갈 제거하라고. 여기가 지금 중요해. 그럼 봐봐. 지금 저 선진 저기까지 친 건 아닌데 얘한테 행정처분, 여기가 처분이야. 침입적 처분. 수익적인 걸 취소하는 게 침입적 처분이죠. 침입적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 결정으로 임시적으로 돈을 먹었어. 얘가 근데 소송에서 졌어. 그러면은 저 집행정지 결정이 저거를 보조금을 주게 된 효과가 난 집행정지 결정은 이거 사진 찍어요. 당연히 얘가 짐으로써 실효돼? 이게 맞아. 이제부터는 돈 안 나가. 이 말이야. 당연 실효해서 집행정지, 자, 저기서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처분에 대해서 취소금 걸면서 집행정지를 받아서 돈을 2천 받았어. 근데 소송에서 본안에서 얘가 결론적으로 졌어. 그럼 집행정지 결정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해? 그럼 틀려. 소급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안 돌아왔으니까 돈을
받아오라고. 돈을 받아오라고 걔한테. 이게 올해 핫테마. 행사부 교수님들이 가장 중심적으로 보는 테마. 그럼 저기서 저 정도가 됐어요. 여러분 조심할게. 당연시료 맞아. 당연시료가 장래를 향한다는 뜻이야. 소급은 무조건 틀려요. 소급은 무조건 틀려. 저 객관식 지금 만들어진 패턴이 그렇거든요. 다시 8번 제재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 이루어져서 얘가 먹으면 안 되는 걸 먹었어. 근데 최종적으로 적법한 걸 확정된 건 얘가 진 거죠. 그래서 집행정지는 당연히 실효돼? 맞아. 실효는 장래를 향한다는 뜻이야. 소급 아니고. 근데 얘가 중간에 먹은 거 잠정적으로 먹은 것 같아. 갖고 오라고. 집행정지가 없었던 경우라면 2천 못 받았겠죠. 2천 못 받았을 거 아니야. 그게 동등해지도록 하라고. 이해돼요? 어려운 말이지만 너무 당연한 말이야 한편으로. 그 다음에 3번은 기출선지 꽤 많은데 집행정지의 4가지 적극적 요건. 자, 집행정지는 본안을 걸면서 자 집행정지 논점으로 다시 갈게요. 그냥 표 갖고 올 걸 하면서 책에서 표 뽑을까 하다가 여러분 책에 있으니까 책들 다 있을 거야. 본안이 계속 중일 거.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논점이 뭐야? 본안이 취하되면 집행정지 당연히 취하돼. 그러니까 실효돼. 집행정지를 따로 없애는 결정 필요 없어. 소송이 계속 중요해야 돼. 그래서 아까 함정 논점 수도권 매입지 관리공사 입찰 참가 자격자는 처분이 아니므로 집행정지가 불가능해요. 본안이 계속 중이지가 않아. 본안이 계속 중인 거에서 이런 말이 있어. 본안이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적법할 것.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 소송 요건을 갖췄을 것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처분이 대상 적격이 대상이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 이 뜻이 아니야. 소송 요건 뭐야? 원고 적격, 피고 적격, 제소기간, 관할 이런 거가 갖춰져서 소송이 부적법 각하라는 표현 쓰거든. 요건 못 갖추면 소송이 적법할 것. 이건 뭐야? 소송 요건을 갖췄을 것. 본안이 아니야. 왜냐면 최근에 2024 소방 문제 이게 나왔는데 4대강 사업 때 사실은 마스터 플랜은 처분 아니지만 실시계획 승인 이런 건 처분이거든. 그거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으니까 그게 공사가 끝난 거거든. 그때 집행정지를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 본안의 문제, 그러니까 이 해당 처분은 쓰레기다 이러면서 즉시항고했어. 그러니까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본안의 문제는 본안에서. 제 말 무슨 말이겠어?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마스터 플랜 처분 아니지만 실시계획 승인 이런 건 처분인데 집행정지를 안 받았어요. 그때 법원이. 안 받으니까 불복할 때 이런 쓰레기 같은 처분 때문에 집행정지 안 받다니 이러니까 판례가 로봇처럼 본안 문제는 본안에서 본안 문제는 본안 이렇게 했거든. 이게 너무 중요한데 2011쯤에 나온 판례인데 출제 하나도 안 하다가 2014 처음 냈어요. 지금 선제 넣어놨어. 제가 시간 없어서 못 보면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그 선제 넣어놨는데 본안 문제는 본안에서. 그거랑 이건 다른 거야. 이거는 본안이 계속 중이라는 거는 본안이 적법하다는 거는 뭐면 안 되는 거야? 부적법 각하되면 안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소송 요건을 얘기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처분의 존재. 뭐 같은 거죠. 그 다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틀린 단어로 쓰면 뭐죠? 중대한 손해. 왜 이딴 걸 낼까? 행정심판법이 중대한 손해거든. 그 말이 그 말인데. 그냥 후진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저는 그렇게 외우는 거 좋아해요. 이게 뭐야? 금전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금전보상으로 참고 견디기 어려워. 뭐? 군복무 2번 시키는 거. 그죠? 얼마면 되긴 이거 안 되잖아. 그죠? 금전보상이 불가능하거나 참고 견디기 어려워. 그 다음에 긴급할 것. 자, 이거를 적극적 요건, 파저티브 요건, 있어야 되는 요건은 신청인이 이제 집행정지 신청서 양식에 써줘야 돼. 목차 1, 2, 3, 4 잡아서. 그러면은 여기서 행정청이 소극적 요건, 네거티브 요건을 입증해서 집행정지 해주지 말라는 입증을 하는 거야. 소극적 요건은 행정청 입증해. 뭐야? 집행정지를 하면 공공복리에 해가 됩니다. 공공복리에 해가 된다라는 거. 공공복리 해칩니다. 이거는 버스 노선이 2개가 나간 거야. 그래서 경원자니까 경업자, 아까 경업자, 제3자의 소송, 인인소송, 경업자, 경원자는 많이 했고 경업자에서 특허업자 상호간에 소송할 수 있겠죠. 실제 사안에서 버스 노선이 또 나가자 이 운수업체가 소송을 걸었어. 집행정지를 구했어. 근데 이거 집행정지 해주면 공익을 해야 한다 해서 집행정지를 거절했어. 왜냐면 겨울인데 버스 노선이 2개 있는 게 낫죠. 버스 노선을 멈춰버리면 불편하죠.
그러니까 소송을 걸 수 있다는 것과 소송에서 이긴다는 건 다른 얘기야. 소송을 걸 수 있는 것 자체가 허가하고는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공공복리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집행정지 해주시면 안 됩니다. 이건 행정청이 입증하는 거야. 그 다음에 본안에 이유 없음이 명백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건 원래 본안 문제를 보면 안 되는데 너무 말이 안 되는 소송이야. 예를 들면 병역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구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여자는 왜 군대 안 갑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야, 쟁점이. 본안에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집행정지를 못 해줘. 이거는 판례가 보는 요건이야. 조문에 없어요. 요것도 한번 시험에 낼 수 있어. 본안에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안 돼. 여러분,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사귈 때 내가 혹은 나중에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어가 적극 요건. 이런 사람은 안 돼. 막 주사가 있으면 안 돼. 과소비하면 안 돼. 이런 게 소극적 요건. 이러면 안 돼. 네거티브 요건은 행정청이 입증해서 집행정지를 막는 거야. 그러면 이때 공익을 져야 합니다. 집행정지를 해주시면 예를 들면 뭐 예시인데 이거는 판례는 아니고 지금 건물철거 명령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해주시면 건물이 붕괴돼서 사람들이 깔려 죽습니다. 라는 입증은 그 해당 처분에 대한 개별적 공익이죠. 국가 전체적 공익이 아니죠. 그래서 3번에 이 말투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개별적 공익을 말한다 뭐야. 그 사안의 처분으로 얻는 공익. 공익이라고 했을 때 정말 추상적으로 넓은 개념이 아니라 집행정지를 해줄 때 플러스 안 해줄 때 마이너스 그 정도의 공익을 비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집행정지 해주시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집행정지 해주면 안 됩니다. 네거티브, 부정적인 요건이 충족됐습니다. 이건 누가 입증해? 행정청이. 이해돼요? 4번은 설명할까 말까? 힘든데 또 욕심은 있어가지고 여기서 영업정지 6개월 쓰세요. 지금 원래 제가 써드린 그게 아마 나올 거야. 요 판례가 나올 거야. 중간에 돈 먹은 거 뺏으라는 요 판례. 근데 이제 지금 밑에 판례는 애초에 여러분 이 나무경영 아카데미가 여러분 시험 막판이니까 괜찮긴 한데 시험 3개월 전에 죄송합니다. 영업정지 3개월을 받았어. 그럼 여러분 피해가 있어 없어 여러분한테? 있죠. 그래서 취소소송을 학원이 걸면 여러분은 못 걸어. 원고적계가 없어. 그래도 학원이 걸어야 돼. 법인이. 소송을 걸어서 학생들 지금 마무리하는데 이거 진짜 큰일 납니다. 그래서 판사가 집행정지를 해줬어. 그 소송은 하면 6개월, 3개월 금방 가요. 그래서 3개월 갔어. 그래서 그러니까 집행정지 받으면 영업정지 3개월을 어떻게 해? 얼려. 멈춰 잠깐. 그 영업을 해도 되는 거야. 영업 가능한 거야. 집행정지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게 영업정지를 1월에 받았어. 1월 1일에. 근데 이걸 집행정지를 받아서 영업이 가능해져서 2월달도 했고 3월달도 했고 대충 쓸게요. 4월달도 수업을 했어. 자 그러면은 이 소송에 이익이 있어 없어? 있죠. 소송에서 이기면 잘 된 거고 소송에서 지면 어떻게 돼? 영업정지 3개월이 살아나죠. 영업정지 3개월 당하는 거지 뭐. 그 얘기야. 효력요건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처분, 영업정지. 영업정지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해줬어. 그러면은 영업정지, 학원 영업을 하지 말라라는 효력기간. 언제까지 뭐 3개월간 영업정지 하는 거는 판결 선고시까지 진행되지 않다가, 그러니까 영업을 계속 하는 거죠. 학원은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다 판결이 선고돼서 졌어. 그 말이 좀 생략됐죠. 그러면은 집행정지 해준 게 다시 녹은 게 얼음이 싹 녹아. 그러면서 영업정지 3개월이 살아나. 영업정지 3개월을 이제부터 받는 거야. 그지? 이 말 이해돼? 이거 소액 판례도 이거 비슷한 거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볼게. 내가 미국 대학생이야, 고등학생이야. 거기 뭐 걔네 무도회 같은 거 있잖아, 그죠? 졸업식 갈 때 뭐 이렇게 이성하고 이렇게 춤추고 드레스 입는 거 있잖아. 근데 걔네는 뭐 체벌할 때 직접 안 때리니까 집에 있어라 이렇게 하잖아. 얘한테 엄마가 한 일주일간 외출 금지야 그랬더니 얘가 엄마 너무 중요한 시점 아닌 거 중요한 시점인 거 아시죠? 이러면서 집행정지를 구해. 엄마도 그래 고등학교 때 그거 정말 추억인데 일주일간 외출금지하고 집에 있는 거는 잠깐 집행정지 해줄게. 그냥 말로. 그럼 일주일 동안 얘는 그 무도회 가고 막 했어. 그러면 일주일 뒤에 이제 엄마가 외출금지야 이렇게 했더니 얘가 일주일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다 소액 없는 거 아닌가요? 소액 있지. 소송에서 얘가 이기면 자유지만 소송에서 지면 어떻게 돼? 그때부터 일주일간 외출 금지라고. 이 말이야 지금. 영업정지를 받았어.
그거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받아서 영업을 계속 했었어. 근데 소송에서 지면 어떻게 돼? 원래 영업정지 3개월만큼 영업정지를 당하라고. 이해돼요? 자, 반드시 해야 될 거 2번. 4번은 되시면 하시고 아니면 놓으세요.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4번 모른다고 큰일 안 생겨. 어차피 한 지문 몰라도 풀 수는 있어. 다만 아까 2번에서 확장했던 논점 있어. 소급하여 실효 이러면 틀려. 집행정지는 시간을 소급해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9번 말씀드렸고 나머지 혼자 풀면 되지. 10번 아니야. 할게. 저는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힘들까봐. 자, 이거는 공증이라는 행정행위성에서 처분이냐 아니냐를 정리하는 부분인데 이거 외워요? 이거 외우면 힘든데? 이거 약간 이해해볼게. 등기부가 있고 대장이 있어. 여러분 이제 합격하시고 일을 하기 시작하시면 지우개는 다 어디 갔을까? 자, 여러분 이제 부동산 임차인으로서 혹은 처음부터 대출 받아서 좀 사실 수도 있죠. 여러분 대출 잘 나오니까. 그러면은 이제 건축물 대장하고 등기부를 준단 말이야. 임대인하고 만약에 내가 임차인이야. 내가 오피스텔 들어갈 거야. 그러면 부동산 이제 있고 여기서 서류를 보고 있으라고 준단 말이야. 둘이 계약하는 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대장을 봐야 돼. 등기부를 봐야 돼. 등기부를 봐야 돼. 대장은 그냥 사실적인 기재야. 히스토리. 이 건물의 연식. 뭘로 지어졌다. 사실 증명이야. 그래서 대장에 적는 거는 그냥 기록인 거야. 무허가 건물 관리 대장에 적었어, 안 적었어. 이걸로 당장 뭐 할 거 없어. 그냥 무허가 건물이 또 하나 생겼구나 이렇게 적어 놓는 거야. 여기 있다고 해서 철거하거나 하지 않아요. 또 무허가 건물 관리 대장에 안 들어갔어. 그래도 무허가 건물이면 무허가 건물인 거야. 실제로 소송 거는 사안이 그거거든. 공익사업 하면서 철거하는데 좀 협조를 끌어내고자 무허가 건물들도 손실보상 안 해줘도 되는데 해줄게 이랬더니 나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에서 삭제됐네 이러면서 소송 건 거야. 그러니까 판례가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에 없어도 무허가 건물이니 걱정 마시오 이러면서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에서 삭제한 거는 너의 권리 변동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그 다음에 등기를 따라서 소유권 이전 변동이 되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에도 이름은 쓰죠. 근데 건축물 대장은 소유권을 보는 게 아니야. 그래서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 명의가 내 이름으로 안 돼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민법 186조, 187조 보면은 권리 변동 효과가 있는데 등기를 따라가. 건축물 대장이 아니라 등기여야 돼. 다만 이게 있다. 이 건물이 존재함을 내가 어쨌든 입증을 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입증해? 사진 찍어가? 그 건물이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등기를 시작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안 만들어주면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주세요라고 했는데 작성 신청을 반려하면 등기를 못 쳐. 그래서 이거는 소송할 만한 일이야. 그럼 토지 대장이 있었어. 토지 대장을 말소해. 얘도 소송할 만한 일이야. 왜? 등기에 문제가 생겨. 그럼 아직 안 나왔 여러분 별로 안 나왔지만 이런 게 있어. 가압류가 들어와 있어서 가압류는 소송에 지금 잡혔다는 얘기죠. 합병할 수 없는 건축물 대장을 합병한 처분은 무효란 판례가 있어.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 합병은 뭐야? 하나를 없앤 거죠. 결국 건축물 대장 작성 신청 반려, 토지 대장 말소, 가압류가 들어와 있어서 합치면 안 돼. 건물 두 개를 하나로 합쳐서 소유권을 하나로 정리하는 건데 하면 안 되는 건축물 대장을 합병한 처분은 무효라는 판례가 있거든. 처분이라고. 자동차 등록증 말소 처분이야. 등기니까. 이거 안 돼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소외익에서 이거 시험에 여러분 시험이 제일 먼저 냈어. 형과 동생이 상속을 받았는데 지분으로 받지 않고 둘이 협상을 해서 형은 집 가점.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어. 그죠? 동생이 차랑 나머지 이렇게 받았어. 근데 공무원은 보통 이제 지분으로 나눠 가지니까 이건 형과 동생의 공동명의여야 되는데 라면서 자동차 등록을 형과 동생의 공동명의로 바꿔놓은 거야. 자, 이거는 잘못된 자동차 등록. 원래 자기가 자기 명의로 해는 자동차 등록이 말소된 거를 취소를 구할 소외이익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만약에 다시 내 명의로 갖고 오려면 취등록세를 2번 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내 명의로 형하고 상속 분할을 해서 자동차는 내가 가질게 이래서 내 이름으로 갖고 와서 뭐 전효진 이렇게 갖고 왔단 말이야. 근데 공무원이 뭐 제 언니가 있는데 전혜진 전효진 이렇게 바꿔놨어. 그러면은 이거 소송에서 원래대로 되돌릴 이익이 있어? 회복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왜? 취등록세 또 내잖아. 그래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한 게 처분이야? 처분이야. 그걸 소송으로 얻어올 소액 있어? 있어. 이럴 때
등기의 전제가 되는 대장, 이런 거는 대상 적격이 있어요. 그다음에 토지대장에 적는 것 중에 소송의 이익이 있는 게 뭐냐면 지목. 지목이 이면 산들, 지목이 전이면 밭농사, 지목이 대여야지 건물 지을 땅. 우리가 맹지 샀다고 했을 때 지목이 대가 아닌 걸 샀고 도로가 없는 땅을 산 거야. 지목대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땅을 샀는데, 산을 샀는데 얘를 뭔가 전원주택을 짓고 싶어. 그럼 지목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해야 돼. 거부하면 그래서 소송할 만한 일이라고. 건축물 대장은 그게 용도야.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용도 변경 신청 반려. 여러분 세무사 하시면서 돈을 벌기 시작하시면 부동산 투자도 하실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안 할 거야? 했는데 부동산의 용도가 뭐냐? 건축물 대장이 용도가 오피스텔도 사무용이냐 주거용이냐에 따라서 전입신고부터 다 달라요. 그죠? 사무용으로 사놓고 오피스텔 임차인한테 임차 내주고 얘가 전입신고하면 안 돼. 오피스텔이 사무용이면 전기세부터 다 달라. 제도가 달라. 똑같아 오피스텔도. 건축물 대장에 용도 변경 신청. 그러니까 내 권리랑 상관이 있잖아. 어쨌든 내 소유랑. 지목. 그 다음에 땅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땅을 하나를 남기셨어. 땅은 필지라 그래. 한 개를. 빵이 피스 오브 브레드 할 때 빵이 작아도 커도 그렇게 부르잖아. 그러니까 땅도 평형이 아니라 그냥 한 개란 관점이야. 그러니까 큰아들 지분, 둘째 아들 지분, 셋째 아들, 딸 뭐 지분 이러면은 이걸 사버리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공유물 분할할 때 지분의 절반 이상이 돼야 되는데 영향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는 거래가 안 돼. 나는 돈이 당장 필요해. 그러면은 땅을 분할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야. 분할을 거부하면 그래서 소송할 만한 일인 거야. 얘가 되게 큰 논점이에요. 왜냐면 사실 이 편에서 한 번 하고 오는 논점인데 출제원들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봐. 여러분 시험에도 꽤 많아. 하나씩 해볼게. 대장이 중요해? 등기부가 중요해? 등기부. 등기를 따라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 대장은 그냥 사실 오히려 면적, 그런 지목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토지대장 직권 말소하면 등기를 못 쳐. 등기부가 안 만들어져. 대장이 있어야 등기가 돼. 대장과 등기부가 각자 만들어지고 나서는 각자 역할이 있는 거지만 처음에 건물을 새로 지었어? 그 건축물 대장을 내야 등기를 처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들어가야 될 서류라고. 그래서 대장이 없어지는 건 다 처분이야. 토지대장 직권 말소, 건축물 대장 직권 말소, 건축물 대장 작성신청 반려 이런 게 처분이라고. 하나 더 하면은 가압류가 들어와서 합병하면 안 되는데 건축물 대장을 합병한 것도 처분이야. 써놓으세요. 건축물 대장을 가압류가 들어와서 건물 2개인데 하나가 소송이 들어와서 합병해서 없애면 안 되는데 합병한 것도 처분이라고. 건축물 대장 직권 말소랑 똑같은 거야. 건축물 대장 합병도 처분이라고 한마디로.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이지만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표현이 뭐야? 용도. 사무용이냐 아니냐. 토지 대장은 지목. 하나 더 토지 분할. 거부하는 거 처분. 이거 완전 다 A급끼리 묶은 거예요. 오히려 처음 공부할 땐 몰라도 돼요. 근데 지금이라도 빨리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11번은 1번. 처분을 취소한 학적 판결은 제3자 있죠. 아까 뭐랬어? 형성력의 형대소. 제3자요. 이건 조문이 있고. 2번. 기속력은 왜 졌지? 주문 및 주된 이유. 그럼 주된 이유가 된 사실관계가 있을 거냐. 그지? 그럼 처음에 군부대장의 동의를 안 받아서 거부 처분한 거라면 그게 소송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행정청은 다시는 그 말을 꺼내면 안 돼요. 그러나 종전처분과 기본적 사실에 동의하지 않은 사유. 뭐? 써놔. 탄약창. 설령 그거를 갈아 끼우려고 처분사유 추가 변경을 시도했다가 거절됐다 하더라도 쓴 게 아니야. 고스톱 칠 때 한 장 쳐야 되는 2장 친 거야. 이런 경우는. 저 한 장 카드 다시 들어갔어. 다 알고 다 봤지만 한 번도 제대로 그 사유를 쓴 건 없는 거야. 그래서 탄약창에 근접해 있어서 이거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처음에 들었던 처분하고 동일하지 않죠. 그걸 들어서 다시 거부해도 괜찮아. 거기다 그 말 넣으세요. 예시를 이거 쓸게. 항상 군부대장의 동의를 안 받았다 거절했어. 그건 제도가 요구하는 게 아니었어. 잘못된 거부야. 그럼 그 소송에서 행정청이 진 다음에 진짜 이유인 뭘 들어도 돼?
탄약창이 옆에 있어. 라는 사유로 또 거부해도 돼. 여러분 행정소송은 굉장히 한계가 있는 소송이에요. 처음 주제에서 의무이행 소송 없지, 적극적 형성 소송 없지, 예방적 부작위 소송 없지 우는 거야 출제원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행정소송이. 다 없어. 그래서 진짜 행정청이 뭔가 거절로 그냥 딱 판을 짜면 방법이 별로 없어 사실은. 그래서 새로운 사실관계, 새로운 이유를, 그러니까 거부처분 처음에 들었어. 최소송에서 원고가 이겼어. 행정청은 다른 사유를 들어서 또 거부해도 되고 또 거부해도 되고 또 거부해도 돼. 그러니까 소송은 계속 도는 거야. 그래서 웬만하면 공정이랑은 싸우지 말자. 이게 이제 로펌에서 자문하거나 할 때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소송은 진짜 웬만하면 마지막에 생각. 국세청 쪽도 그렇겠죠. 세무 쪽도 그렇게까지 안 싸우려고 하지 사실. 한번 찍히면 사실 행정부 쪽이 더 세지. 권력 분립은 권력 분립인 거고 현실적으로는 잘 지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사정 판결. 이게 조문이죠. 원고처 이유 있어. 언제야? 이게 기준시가 처분시. 취소하는 게 현재 공고문 적합하지 않아. 이게 언제야? 판결시. 자 여기서 잘 봐봐. 3번에 직권이야 신청이야? 조문 없죠. 직권 신청 조문 없지만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기각을 각하라고 표현하면 틀려요. 조문한 게 기각하여야도 틀려. 그 다음에 4번. 이 처분이 위법한 이유는 뭐래? 절차하자 때문이래. 여기서 읽으실 때 절차가 문제가 있어서 과세처분 동그라미 대상을 잡아봐. 과세처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됐어. 자 여기서 누가 이겼지? 아니지. 취소소송 걸었지. 여기서 여기 흘러가는 말투를 좀 읽어봐. 차분하게.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거는 취소소송을 건 게 원고니까 이긴 거지. 이긴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려울 거야 공부할 때. 그럼 행정청은 졌죠? 행정청은 절차만 보완하면 돼. 절차만 보완해서 똑같은 과세처분 해도 괜찮아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기속력을 여러분이 너무 확장을 하시는데 엄마가 밤 10시 넘으면 층간소음 있으니까 너 뛰지 마라 이랬어. 근데 얘가 아침 10시에도 기어다녀. 너 왜 그러니까 엄마가 뛰지 말래요. 이거 아니라고. 기속력은 행정청이 잘못했다고 딱 표현한 그 한 개만 피하면 돼요. 그래서 처분 시의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안에서만 행정청이 반복하면 안 되는 게 생기고 그 이후에 새로운 논점들은 다 묶이지 않아요. 그래서 기속력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자꾸 이렇게 4번으로 묻는 거야. 과세처분이 설령 소송에서 잘못된 걸로 밝혀졌어도 잘못이라고 한 뭐 절차하자만 보완해서 같은 처분해도 돼. 그 다음에 5번으로 아까 여러분 대답 잘못하신 분도 있었는데 취소소송에서 기각됐어? 그러면 처분이 어떻다는 거야? 조금만 힘내봐. 5분만 쉴 거예요 이거 하고. 다시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됐어. 아까 제가 웃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원고가 기절했어. 원고는 항상 국민이야. 기각 졌어. 항상 거는 쪽을 중심으로 말하는 거야. 원고가 졌어. 졌어요. 취소소송에 졌어. 그럼 무효는 100배 커야 돼 하자. 무효는 어떻게 이기려고? 기판력이 미쳐. 이거 세무사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네요 사실은. 취소소송에 졌어. 무효는 꿈도 꾸지 마. 동네 경기 여러분이 쓸 거는 이런 걸 쓰셔야 돼. 제가 비유를 해볼게. 동네 축구도 안 돼 얘가. 무슨 올림픽에다가. 취소소송에 졌어. 무효는 꿈도 꾸지 말라고. 취소소송에서 기각 밑에 적법. 적법하니까 무효는 불가능한 거야. 기판력이 미쳐 안 미쳐? 미쳐요. 약간 여러분이 조금 공부하셨으면 아까 무효를 주의적, 취소를 예비적 이건 왜 되는 거야? 무효가 아니면 100이 아니면 1회 하자 수도 있잖아. 그래서 주의적 무효 확인 아니면 취소라도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이길 때 허들이 다른 거예요. 취소해서의 넘겨야 될 하자는 작은 허들이면 무효일 때 넘어야 되는 건 거의 장대 높이 뛰기 정도야. 이겨야 되는 그 높이가 다른 거야 본안에서. 자 5분만 숨 쉬듯이 쉬세요. 화장실 갔다 올 분 갔다 오시고.